네, 이슈 타파를 성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울산의 정치를 많이 하는 남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잠출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네, 설 명절이 시작됐는데 이제 이슈 타파는 울산의 설 밥상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설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미 뭐 지역구, 울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바쁘더라고요. 전통시장 방문한다. 그다음 현수막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복잡하고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28일 날 뭐 검찰 출석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 김성태, 김만배 진술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뉴스가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목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설민심이 아마 여기에 또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키워드라는 언론 기사에 좀 국민들도 좀 피로감이 좀 누적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뭐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최근 뉴스 보니까 뭐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 설 앞두고 현수막 이렇게 막 걸고 의정 활동 보고서 내는데 뭐 이 대표 사진을 선다 안 선다 이 정도까지 좀 피로도가 지금 쌓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당대표는 울산 설 민심 뭐 최대 화두다.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그 프레카드 걸고 뭐 이렇게 홍보물 배부하는데 이재명 대표 사진들을 안 쓰려고 한다고 안 하잖아요. 쓰려고 좀 꺼린다는 거죠. 정치인들한테 뭐 의리라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오직 내 선거에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와 거리두기를 한다는 말이죠. 네, 뭐 여기서 저희들이 뭐 함부로 평하긴 그렇습니다. 뭐 NCND라고 그러잖아요. 긍정하기도 그렇고 부정하기도 그렇고. 지금 울산도 지금 뭐 제 지역 제가 거주하는 곳에도 뭐 국회의원들 의정 보고서 계속 우편물로 날라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이라도 여당일 때는 뭐 누구나 다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은 거, 그다음에 대통령 그 영부인하고 사진 찍은 거 막 그러잖아요.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시계 차고 다니고 저도 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 그 새겨진 청와대 시계를 누구에게 선물로 달라고 하도 졸라서 준 적인데 청와대 취직하실 때 어느 날 안 차고 다니는데. 민심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일 때는 또 대선 주자급 당대표 함께 찍은 사진 막 넣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법 리스크 논란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같이 찍은 이 대표 사진을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 뭐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 이상은 의원은 어떤지 며칠 전에 저하고 방송을 했는데 한번 물어볼 걸 장난삼아 한번 물어볼 거겠습니다. 자, 울산 정가의 밥상 민심 또 하나의 화두 이 얘기 이제 주로 많이 할 텐데 김기현 의원 당 대표가 될까 안 될까 이거죠.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 지금 엄청난 상승세 치고 올라가고 있죠. 뭐 일각에서는 40% 여론조사 지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뭐 말 그대로 어대연이다. 어차피 대표는 뭐 김기현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아무래도 이제 설 민심에는 뭐 이 대표 사법리스크 이런 것보다는 울산은 김기현 그리고 김두겸 시장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인사 문제 또 현재까지의 추진력 뭐 이런 화두가 되겠죠. 뭐 중심은 김기현 맞습니다. 30%대는 지금 벌써 한 3주 만에 가볍게 뛰어넘었더라고요. 여론 지지도입니다만은 이걸 바탕으로 대세론을 거의 굳혀가는 입장인데 울산 민심은 그래도 김 의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인지상정으로 일단은 봅니다. 다음 달 2, 3일 후보 등록을 한다. 이런 일정을 이제 잡아놨죠. 10일쯤 예비 경선을 한 뒤에 2월 13일부터 합동연설, 방송 토론회 예정돼 있고요. 본 경선에서 만약 이 키포인트인데 50% 이상 득표자가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양자 토론을 거쳐가지고 임기가 3월 10일, 11일 온라인 투표 이제 AR에서 결선 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결선 투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 안기부장을 했던 정치 구단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예. 네. 그분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중에는 잘 되겠지만은 이번 당대표는 김기현 의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2월 10일이면 컷오프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김기현 의원이 과연 과반 득표를 할까? 이게 관심사란 말이에요. 김기현 의원이 지금 윤심을 바탕으로 해서 당심을 다 끌어모은 거는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 말이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 모든 여론조사 거의 김기현 의원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자주 또 나오고 있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 예. 이건 장담할 수는 없죠. 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도 대상이 말이죠. 네.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되는 거지. 그분들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헌 당규를 다 바꿨죠. 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이 당심은 지금 서서히 균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남유연대라고 하는 그쪽이 어떻게 단일화를 할지 이것도 지금 예측 불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대통령에 반하는 나경원 이렇게 낙인이 이미 찍혀 있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들어온 분이고 또 철수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이 좀 있어요. 예. 유승민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이 아직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결국 윤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 여당을 지킬 후보는 김기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도 유보적인 입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 네. 지나고 2월 초쯤 다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남유 연대 이것이 어떻게 결성될지 이 단일화가 될지 네. 여의도에서 벌써 그러지 않습니까? 반 김기현 반윤은 아니지만 비윤 세력들이 누군가가 메신저가 움직였다. 예. 나경원과 안철수와 유승민을 단일화하는 작업에 벌써 들어갔다. 이런 말들도 떠돈다고 합니다. 네네네. 또 당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원체 숫자가 많아졌다. 예. 그러면 파악하기 좀 어려워지고 MZ세대 30, 40대 당원이 또 많아졌다고 해요. 예. 이분들은 불가측한 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2월 컷오프 동안 어떤 변수, 어떤 돌발 사항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예. 남녀 단일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파악해야 되고요. 예. 또 과연 윤심을 거스르면서 김기현 지지를 하지 않는 당원들이 지금 얼마나 나올지 또 결선 투표는 과연 갈지 현재의 김기현 의원 같으면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예. 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배에서 테이크오프 할 때 내릴 때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주 신중한 분위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방심할 리는 없겠는데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유승민, 이준석 지지자들이 많은데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재선 3선 의원들이 또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당신과 민심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와요. 네, 네. 같은 동료.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당대표 선출 끝나면은 네. 분당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설도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이준석 당대표 될 때 얼마나 또 춥게 세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준석이라는 전 대표를 그렇게 자극할 필요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초선 의원들의 나경원 때리기에 울산의 박승민, 권명호 의원도 동참을 했던데 글쎄 너무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함께 가야죠. 그렇죠. 김기현 의원도 그런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에서도 지금 단일화 협상을 했다, 추진 중이다, 뭐 나올 거다 이랬었는데 결선이 일단 예측 불가한 것은 분명하고요. 예. 돌아보면은 YS가 그때 시민당 총재 익산인가요? 전북 출신의 이철성 대세를 꺾고 총재가 된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972년입니까? 7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시민당 전당대회를 70년에 했죠. 예. 그때 DJ가 2등 했습니까? YS가 압도적으로 40대 기술원으로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 가서 DJ가 역전승을 거두고 네. 유신 직전까지 대통령 후보로서 사자후를 토합니다. 네네. 이 김대중 후보가 전국에 이름을 알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울산 연설에 왔을 때 저도 참여했어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그 인상 깊게 그 이후로 저는 DJ의 저서를 다 읽었습니다. 정말 그 투옥 때도 읽고 이랬는데 그분은 탁월한 정도. 그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나라 결선 투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기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파이팅이 굉장히 세졌어요. 맞습니다. 예. 투쟁력을 좀 고양시키는 건 맞는데 어차피 만약 당 대표가 되면은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맞짱을 떠야 되니까 같이 붙어야 되니까요. 충분히 김기현 대표는 의원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네. 점점 센 쪽으로 많이 이제 강조를 하죠. 예. 지금 김기현 당대표 일단은 가상을 한다 그럴까요? 예. 현재 1위니까 분석을 해보면은 당권 주자 중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자신의 말대로 진두지휘에서 승리한 경험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다. 네. 이건 맞습니다. 본인도 많이 부각시키고 있죠. 그리고 자기 총선 공천권 때문에 지금 다 관심들이 있고 시끄럽거든요. 네. 이 공천권과 관련해서 다음 대선 출마 않겠다고 명확히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 후보처럼 챙겨야 될 채권이 없다. 이것도 또 강조했어요. 네. 그럼 울산 출신이 또 공정권을 바라는 분들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정한 면에서는 좋습니다. 예. 나는 빚 없다 이거죠. 예. 설득력이 있고요. 김 의원이 이제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띄우는 전략, 네. 그건 참 좋다고 봅니다. 김 의원이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설 민심 때문에 이제 울산에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또 이해할 수 있지만은 네. 또 객지에서 오거나 이런 분들은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덧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토요일이니까 김 의원 본인은 세 가지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예. 우선 경험을 우선 내세웠는데 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경험했다는 거죠. 맞죠. 이건 굉장히 강점 맞습니다. 부장판사 그리고 정치 입문 뒤에는 바로 국회의원 바로 됐죠. 대변인 됐죠. 원내 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 또 여당 원내대표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야당이었을 때입니까? 그리고 울산시장 이 광역 지자체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이것도 상당한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네, 당정협의에서 이런 경험들이 정책 조율에 꼭 필요하다. 이것도 본인의 입으로 또 늘 자랑하는 겁니다. 네네. 부정할 사람 없고요. 네. 지금 한 가지 얘기했는데 나머지 또 두 가지는 또 뭔가요?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는 거 저도 쭉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김장연대는 이제 접고 김장철이 좀 지났으니까 연포탕을 끓이겠다. 연포탕? 제가 보니까 자기가 설명하는데 연대하겠다. 호영의 리더십을 하겠다. 그리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하겠다. 이것이 자기의 강점이다. 이렇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어려울 때도 본인은 시장할 때거든요. 그때 많이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출입할 때인데 그래도 자기는 탈당 않고 이 당을 지켰다. 그리고 당원들의 고난을 그때 힘든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그리고 격이 없는 소통이 자신의 통합 리더십의 근간이다. 이렇게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가 아니다. 윤심은 나다. 이런 상대적 강점을 계속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잘나 빠진 아들 때문에 스타일 꾸기고 있는 마당에 김장연대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숙성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연포탕 얘기하시는데 남도 분들이 과음하고 속풀이로 먹는 게 이제 연포탕인데 참 좋죠. 연포탕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연대하겠다. 이게 모든 의원들 이제 상대 후보든 적이든 연대하고 포용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그렇게 넓게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좋습니다. 다음 당대표는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되더라도 책임이 아주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용이라는 말씀 본인도 하고 강점 다 하는데 그건 좀 더 키워야 되겠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대현이라고 하지만은 만약 한 6분, 8분 정도는 오르고 있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를 굳이 디스해야 되느냐? 이준석 때문에
지난 대선 까딱했으면 질 뻔했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조금 조마조마하긴 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굳이 이 지금 국면에 이준석을 디스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을 발언해서 얻는 게 있을까? 예. 네, 좀 특히나 이전 대표가 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년 총선이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분명하거든요. 당의 확장성, 유연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대처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수도권 대첩 이 총선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게 다 전국 승부를 가름하거든요. 이게 최대 승부처인데 김기현 의원이 글쎄요. 차기 공천을 두고 이제 여러 말들이 많은데 수도권 출마해라 안 한다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데 과연 김기현 대표 윤심 때문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러면 친윤 아니면은 공천 물 건너가나 용산이 공천을 계속 좌지우지하나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은 곤란하지 않을까. 자신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말 정치적 꿈은 나는 대권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간다. 이런 말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여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권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기는 아니지만 차차기. 그거는 차차차차기. 정치는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계산된 발언인지도 모르죠. 그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김상현 의원요. 김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그분은 내년 총선에 김 의원들로 울산 버리고 수도권에 출마라고 압박하던데 뭐 중도층을 잡아오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 논란이 뭐 뜨겁지도 않고 많이 회자되지 않는 것이 자기 지역구도 울산은 그러면 안 중요하고 서울 뭐 정도만 중요하냐. 지는 뭐 인천이라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뭐 얻기 힘들어가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마다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절대 안 할 거 응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하죠. 아니, 저라도 안 하죠. 자, 이제 울산의 국회의원들이나 예비 주자들도 이번 민심에 아주 민감하죠. 벌써 구의원들까지 현수막을 마구 붙입니다. 남발되고 있는데 울산은 그러나 어쨌든 야당 열세가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체급도 너무 다르고요. 거론되는 분들이. 울산 정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현 의원, 삼선도도 뭐 분명하다고 다들 보고 있고 자신감 있죠. 또 대안이 없습니다. 그죠? 그 대신 여당은 북구에 박대동 당협위원장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설 지나면은 과연 언제 구체화될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울산 전체를 봐서 국민의힘도 낙동강 벨트 PK 지역에 물갈이론이 서서히 있단 말이죠. 이 교체론에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 설 민심 정말 예의주시할 겁니다. 박대동 전 의원 당협위원장 유효합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탈락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북구는 아직 유보돼 있죠. 그런가요? 유보인가요? 결정을 유보했다. 발표를 유보했다. 그렇군요. 각 구별로 잠시 그분들도 얘기를 잠시 조금 하고 가죠. 국민의힘 중구 같은 경우는 박성민 의원 있지만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도전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고요. 설 민심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쪽은 황재영 전 시의장이 활동이 좀 존재감 있게 활발하다. 정영국 전 대변인 말이죠. 이번에 처음 봤는데 중구 지역에 프레카드를 많이 붙였죠.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뭐 처음이에요. SNS도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지층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박성민 의원과 정영국의 예선 또 뭐 관전 재미있지 않을까. 자, 남구, 그 다음에 북구, 동구, 울주군. 볼까요? 남갑은 뭐 이채희 의원 4선 도전 의사 분명했고요. 근데 헌욱 전 울산 부시장 도전하겠다. 예선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박기준 검사장, 최근 변호사 여전하죠. 근데 민주당은 뭐 부각된 인물이 뭐 거의 부재하다. 그리고 너무 아직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할 정도는 어렵다. 남모르는 뭐 김기현 의원이 있긴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이 누가 나올지 아직
이명 전 뭐 COU 부의장이 많이 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체급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뭐 여당 내에서는 예. 박명호 전 의원의 스탠스가 아직 미지수로 미정으로 돼 있다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동구는 뭐 권명호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데 예. 안효대 부시장이 아직 마음 결정은 안 했지만은 네. 그다음에 정청석 뭐 천기혁 여권 내에 들어와 있는 인물들이 아직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 야당 예비주자들은 뭐 이전에 출마했던 분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글쎄요 공개하기는 좀 체급이 다르죠. 네네네. 북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상은데 박대동 아니면은 강석구 그리고 윤도한 도시공사 사장도 뭐 날 배제할 필요 있냐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말은 합니다. 네. 그리고 윤종호 전 의원이 완전 복권이 됐기 때문에 예. 도전을 할 어디서 도전할지 하는데 자기는 뭐 정치 재개했다고 발표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의 지금 설입니다만 북구 당협위원장이 아직 유보한 이유가 낙하산, 신선한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 인물이 누굴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우측은 뭐 서범수 의원은 좀 탄탄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야당의 인물난 여전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마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각후는 뭐 특별한 얘기거리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제 교육감 보궐선거가 더 뜨거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 굉장히 치열하죠. 예. 그리고 난립하지 않을까. 예. 전부 보수 쪽에는 다 자기가 이긴다 그러고 중도 또 한두 분 있고요. 진보는 단일 후보 지금 거의 숙성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천창수 전 교사, 노기 전 교육감 부군이었죠. 예. 옹일 전 체육회 사무처장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분은 단일화를 떠나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나는 중도다. 그러면서 진보 쪽에 민주당 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분이 이제 송철호 시장 때 송철호 맨으로 분류가 현재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본인은 중도 성향. 그리고 노키의 교육 철학은 있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 전 울산대 교수, 구광열 전 울산대 교수, 그리고 이성걸 전 교총회장, 예. 그리고 뭐 장평규 교사도 분명히 나온다고 뭐 의사를 밝혔다. 예.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니까 네. 지금 진보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네. 천창수냐 조용식이냐 뭐 이런 설은 있습니다만은 예. 거의 좁혀지고 있는 것 같고 예. 보수는 다 저마다의 자신감에 난립하다 보니 단일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앞에 그 오홍일 전 네. 사무처장이 네네. 좋은 정책을 개성하고 새로운 것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그건 같기도 아니죠. 하고요. 네, 이제 지금 진영으로 봤을 때 송철호 시장 맨 위에서니까 아마 그쪽으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 중도 성향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노키 전 교육감의 교육 철학 뜻을 이어받겠다 하는 분은 또 있습니다. 울산대 구광열 전 교수도 구광열 교수가 고 노키 교육감 선대본부장을 했다면서요? 옹일 전 사무처장도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제 설 인사로 마지막 그렇죠. 이제 뭐 매듭을 짓죠. 명절 잘 보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친구, 가족, 친지들과의 대화하는데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날 만한 이 금기시해야 될 단어 있죠. 그렇죠.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종교 얘기. 그렇죠. 정치 얘기. 우리 오늘 정치 얘기했지만은 결혼해라. 맞습니다. 취직됐냐. 그런 거죠. 정말입니다. 네. n분의 1 대화만 하십시오. 네. 내 몫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내 차례가 언젠지만 네. 발언하시면 됩니다. 예. 모쪼록 예. 모든 가정이 입춘되길 곧 지금 봄볕이 다가옵니다. 꿈을 예. 이루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기자도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울산의 정치를 많이 아는 뉴스를 잘 읽어주는 남자 김잠출 기자와 함께한 이슈타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김잠출 기자 감사합니다.